산과 염기, 화학에서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근데 이게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쌉쌀한 맛, 스마트폰 배터리가 작동하는 것까지 전부 이 산과 염기가 우리 주변 세상을 설명하는 열쇠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도대체 뭐가 산을 산답게 만드는 걸까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딱 부러지는 답을 내놓기까지 무려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산과 염기라는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한꺼풀씩 벗겨냈는지 그 흥미진진한 지적 탐험,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진화하는 정의들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다 하고 완벽한 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산과 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개념이 발전하고 더 세련되어졌거든요. 자, 그 첫 걸음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가장 먼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스웨덴의 과학자 아레니우스입니다. 개념은 진짜 심플해요. 어떤 물질을 물에 딱 녹였을 때 H+,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그럼 산. 반대로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그럼 염기.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이 정의 덕분에 물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반응들이 깔끔하게 설명됐어요. 정말 훌륭한 시작이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곧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화학 반응이 꼭 물속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아레니우스 정의의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물이었어요. 이 정의는 오직 물이라는 특별한 무대 위에서만 통하는 규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물이 있든 없든 어디서나 통하는 그런 새로운 규칙이 절실히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점을 확 바꿨어요. 무엇을 내놓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집중한 거죠. 자, 산은 양성자, 그러니까 H+를 남에게 주는 애, 염기는 그 양성자를 받는 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유연해지고 적용 범위가 확 넓어졌죠? 좋아요. 이제 물이라는 족쇄는 풀었습니다. 그런데 화학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성자, H+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반응도 있거든요. 이런 건 그럼 산염기 반응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규칙을 찾아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때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루이스죠. 루이스는 아예 판을 새로 짰어요. 잠깐만, 우리 왜 양성자에만 집착하고 있지? 진짜 주인공은 전자쌍 아닐까? 이렇게요. 그래서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물질, 산은 그 전자쌍을 받는 물질,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정의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물 안에서만 일하는 좁은 규칙에서 시작해서 양성자를 주고받는 더 넓은 규칙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자쌍을 주고받는 가장 거대한 규칙으로 이렇게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진화하는 과정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정의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이론들을 실제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 바로 중화 반응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한 산, 염산이랑요, 강력한 염기, 수산화 나트륨을 섞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둘은 만나자마자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열을 막 뿜어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놀랍게도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물과 소금 같은 염이 만들어집니다. 이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분자 수준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용해간에는 지금 4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산 쪽에서는 H+랑 Cl-, 염기 쪽에서는 Na+랑 OH-. 이렇게 4종류의 이온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4명 모두가 경기에서 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이랑 Cl-는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실제 반응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이름도 딱 어울리게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구경꾼이에요. 자, 그럼 이 구경꾼들을 싹 걷어내고 진짜 선수들만 볼까요? 그럼 남는 건 뭐죠?
바로 H+와 OH- 뿐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H2O, 즉 물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화 반응의 핵심,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아할 정도로 간단하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화학 탐정에 한번 되어볼 거예요. 방금 배운 중화 반응의 원리를 이용해서 미지의 용액의 정체를 밝혀내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 있거든요. 바로 적정입니다. 적정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화학 탐정의 돋보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농도를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미지의 용액에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려요. 그러다 둘이 정확히 1대1로 반응하는 순간을 찾아내서 미지 용액의 농도를 역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플라스크에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담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만 하고 신호를 보내줄 지시약을 몇 방울 톡톡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엔 뷰렛이라는 긴 유리관에 농도를 아는 용액을 넣고 한 방울 한 방울 아주 천천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플라스크 속 용액 색깔이 확 하고 변하는 그 순간 바로 스탑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이론이랑 실제는 조금 다르잖아요. 적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완벽한 지점과 우리 눈으로 색깔 변화를 보고 멈추는 지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이 두 지점을 구분해서 불러요. 먼저 당량점. 이건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산과 염기가 정확히 1대1로 반응이 끝난 완벽한 지점을 말해요. 그리고 종말점. 이건 우리가 실험하면서 지시약색이 변하는 걸 보고 아, 이제 끝났다고 판단해서 멈추는 실제 눈으로 본 지점이죠. 당연히 실력 있는 화학자일수록 이 둘 사이의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정의가 어떻고 중화 반응이 어떻고 적정이 어떻고 좀 복잡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실험실 안에만 갇혀있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산염기 반응은요, 교과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사실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속 쓰릴 때 먹는 제산제가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도 다 이거고요.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혈액의 pH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까지 정말 놀랍죠? 하다못해 수영장 물관리나 매일 쓰는 비누나 세제에도 이 산과 염기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곳에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산과 염기의 기본 규칙을 알게 되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가 하나 생긴 셈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증거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이에요.